그거 어디서 봤어요? 묵은지. 이게 묵은지지. 요거는 뭐 자소엽이에요. 자소엽. 자소요? 이렇게 해서 그지 배추 밑동이라고 해요. 배추 밑동. 예. 얘들은 옛날엔 배추 꼬랑지 뭐 이랬는데 이건 내가 좋아하던 음식인데 아주. 이 맛을 볼 때면 불현듯 어머니 생각도 나죠. 옛 맛이 나오네. 그래서 이걸 안 버려요. 우리 친정 어머니는 이걸 절대 안 버리고 이제 이걸 활용해서 이걸 다져서 네. 이제 그 밥을 비벼야 돼요. 몸이 약한 딸을 위해 늘 묵은지를 상에 올리시던 어머니랍니다. 이것을 먹어야 딸의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밥을 이 묵은지 팔에다가 이렇게 싸서 이렇게 뭐 초밥처럼 이렇게. 이 어머니가 이 묵은지 쌈으로 우리 딸을 살려냈구만요. 예. 이렇게 맛있으면 소화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야, 참 이거 이게 괜찮으죠? 아이 맛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김치의 놀라운 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발효과학 그 자체고 또 이파리로 싸니까 모양도 좋고 예. 그 이파리 각각의 맛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그 향기 기가 막히네요. 아 멋있어요. 이것을 맛볼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도 새록새록 하겠네요. 정월대보름을 위해 미리 긁어다 말려둔 돌김을 걷어드립니다. 거문도에는 보름날 김을 먹어야 건강하고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복삼을 즐겨 드셨다는군요. 보름에 정월 대보름날 애들이 막 이 양재기도 두드리고 이 바가치도 두드리고 다니면서 밥과 같이 들고 다니면서 밥을 얻으러 다니는 이제 이렇게 놀고 막 놀면서 그 놀이야 놀이.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싸놨다가 주부 한 건데 모여서 이제 가들이 묶고 놓은 거야 이제 나 다음에. 그렇게 나물조청에서 푸짐하게 해가지고 뭐 반찬이 필요 없잖아. 이거 하나만 들고 먹으면 되니까. 거문도의 어르신들은 오늘 같은 정월 대보름이면 꼭 동네 아이들을 위해 이 복삼을 준비해 두셨답니다. 나물을 넣고 하하, 나물을 다 넣고. 그거 아주 특이하게 뭉탱이 김밥이구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5집 것을 훔쳐가지고 먹어야만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 것을 먹는 게 아니고 5집 것을 훔쳐가지고 이제 그 다섯 덩어리를 먹는다는 얘기지. 이제 우리 제 30 젊어져 버리네요. 육지와 떨어져 있어서일까요? 거문도에는 옛 풍습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 영양 1월산 자락에도 며칠째 찬설이가 내렸습니다. 서리빨에 놀라 꼬투리가 벌어지면 농부들은 몸도 마음도 종일 콩밭에 가 있답니다. 콩이 바닥으로 떨어질세라 조심조심 콩대를 거두는 손길이 분주해지는 시간. 콩 중에서 가장 늦게 수확한다는 서리태입니다. 이게 콩이 땅콩에 비해서 좀 늦게 돼요. 늦게 되고 잎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서리가 된 서리가 와야만 콩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맞은 후에 거둔다 해서 서리태라고 해요. 주로 밥에 넣어 먹는다고 해서 일명 밥 및 콩. 겉과 달리 속이 푸른색이라 속청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이제 이거는 떡갈찌개 많이 넣어서 먹고 또 콩 두부를 하면 껍질을 뺏겨서 해요. 하면은 파랗게 나오거든요. 그래서도 먹고. 수확이 끝나면 마당에선 콩 터는 돌이 깨질 소리로 시끌시끌해집니다.
아우하고 이제 옛날에 학교 갔다 오면 이 콩을 이렇게 두드렸어. 그래서 또 이렇게 잘하잖아요. 사연지 사고 사동수도 이렇게 다 살고. 서리태보다 먼저 수확을 끝낸 이 노란 콩은 경북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재배해온 부석태랍니다. 그래서 부석대는 다른 콩보다 더 굵고 또 단백질도 더 풍부하고 그래서 이거로 맥주나 또는 두부나 된장이나 해먹으면 다른 콩에 비해서 훨씬 더 맛있어요. 매주 쓰는 것 말고도 이 지역에선 콩의 쓰임새가 좀 특별하다는데요. 우선 뜨겁게 달군 솥에 콩을 볶습니다. 네, 먹고 싶어가지고 덜 볶였는데도 엄마 먹으면 안 되나 그때 야단 맞고 아이들 눈을 피해 뜨거운 불 위를 이리저리 굴러다닌 콩들은 바로 방아 쪽으로 옮겨집니다. 발로 밟고 곡식을 찢는 디딜방아.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한쪽 구석에 밀려나 있지만 콩을 빻을 때는 아직 제 몫을 톡톡히 한답니다. 이 시집 오니까 이 방간이 무거워가지고 우리 힘은 약하고 혼자 안 돼가 안 돼가지고 애기 얻고 와가지고 또 올라가 애기가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가 방아도 찍고 했어요. 콩을 빻아 체에 걸러 고운 가루를 냅니다. 이렇게 콩가루를 만들어 놓으면 끼니 걱정이 없었답니다. 이맘때면 늙은 호박도 무도 달짝지근한 게 제일 맛있을 때죠. 호박과 무를 먹기 좋게 썰어 찐 다음 콩가루를 골고루 묻혀냅니다. 콩가루의 고소함을 보탰으니 맛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옛날에 학교가 멀어가지고 걸어가 갔다 오면은 10년, 20년은 보통 다녔으니까 뭐. 갔다 오면 배고프면 이런 거 해놓으면 맛있어요. 정말. 집으로 오는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오게 해주던 1등 간식입니다. 이번엔 콩밥에 콩가루를 버무립니다. 새참이나 도시락으로 즐겨 먹던 주먹밥을 만들 거라는군요.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근데 안 뭉쳐지는 거 맞네. 왜 이렇게 안 그게 뭉쳐지는 뭐 거? 한다고? 이게 콩가루 집안, 이게 콩가루 집안이지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이 밥이 지금 콩가루 집안이야. 왜 콩가루라 그랬을까 옛날에? 콩가루처럼 핫해진다고. 그래서 콩가루 이게 집안, 콩가루- 콩가루 이게 집안의 이 콩가루 말은 집안이지 뭐냐면 않을까? 잘 되지 않고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거든. 얼마나 예쁘나. 한 동네 이웃에 살며 알콩달콩 정을 나누는 이댁 사형제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콩가루 주먹밥입니다. 제가 딸한테 딸이 어른이 되고 처음으로 사준 앞치마예요. 근데 이제 딸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리본을 묶어야 될 일이 많아요. 머리라든지 옷이라든지. 근데 이렇게 뒤에서 딸 뒤통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리본을 묶을 때가 기분이 아주 묘하게 좋아요. 딸은 제일 좋아하는 엄마 밥을 만들어 보겠답니다. 늘 엄마가 해주시는 걸 먹기만 하다가 얼마 전 비결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엄마 볶음밥을 똑같이 결혼하고 나서 만들어 봤는데 같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간 건 감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엄마가 그냥 기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양파 기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단맛이랑 양파 향이 났던 거였어요. 그게. 감자를 거기에 비법 하나 더. 찬밥이 많을 때 해먹는 게 볶음밥인데 정말 맛있게 먹으려면 금방 갓 지은 따뜻한 밥이 돼야 더 맛있어. 조금 넣을까? 그래야 주먹밥으로 잘 뭉쳐진다는데요. 모녀사이처럼 말이죠. 엄마 손이 약손이듯 딸에겐 엄마 밥도 약이었다네요.
아침에 볶음밥을 먹고 싶어 했잖아. 세상에 아침에 볶음밥 먹고 싶어 하는 애가 어디 있니. 근데 아침에는 아무래도 식욕이 없으니까 많이 못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크게 빚어서 놓으면 네가 너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래 너 먹고 싶은 거만큼만 골라서 먹어 하는 의미로 엄마가 이렇게 크기를 다 다르게 했어. 그런데 이 감자 볶음 주먹밥엔 또 다른 비밀이 있답니다. 주먹밥이 7개. 딸의 행운을 비는 엄마의 기도죠. 우리 동네는 한 15가구. 먹을 거 풍족하고 사람들 좋고 집에만 있으면 한 달에 생활비 한 50만 원이면 쓰니까 돈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공연 기획을 하며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 뿐 은영 씨의 산골 생활은 돈 들일 일도 돈 쓸 일도 별로 없다네요. 삼시세끼 먹는 일 또한 걱정이 없답니다. 열무김치 물국수를 조금 할 거예요. 오랜 세월 혼자 산 혼밥의 달인답게 뚝딱 국수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아유, 시원하겠네요. 이거는 홍시 감식초예요. 홍시 식초. 네, 식초를 약간씩만 뿌려도 괜찮답니다. 간단하네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간단해요. 먹는 것도 요리도 복잡한 거는 안 합니다. 왜? 혼자 사는 사람 무조건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게 먹어야 되고 복잡한 거 해봤자 맛이 없어요. 그래요? 네. 소금이에요. 그리고 참기름. 주먹밥 할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밥을 비벼요. 이거는 뽕잎이고요. 이거는 머우, 소금하고 참기름만 해서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한 주먹밥을 쌈채소로 싸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활용정점, 쌈장을 올리면 제철 식재료의 맛과 향을 음미할 수 있는 산나물 쌈밥이 완성됩니다. 은영 씨의 혼밥은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손님상에 내놔도 손색 없는 근사한 한 끼가 됩니다. 네, 1등상은 주로 개고기였다는군요. 하지만 오늘 연부들의 보신을 위한 음식은 소금에 절여 삶아낸 돼지고기입니다. 올해 소금 농사의 시작을 함께하는 자리라는데 웬 또 소금물을 준비하십니까? 밥을 덜어줘서 밥 한 공기만큼씩 밥을 뭉쳐 주먹밥을 만들고 소금물을 거기에 바르시네요. 이 주먹밥이 김치마저도 바닥나버리는 3, 4월의 특식이었답니다. 하하, 참. 아무 반찬도 없이 소금오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이렇게 삶아가지고 시국으로 해가지고 이놈으로 밥을 뜯어 먹는 거죠. 그렇게 옛날에는 무엇을 먹기가 힘들었어요. 아주 궁하고 특히 4월달이면은 우리가 춘공기잖아요. 예. 그때는 더군다나 더 심해서 또 비닐하우스도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전부 채소가 없으니까 전부 뭐 소금이 전부예요. 주먹밥을 먹을 때 만약 채했다면 소금을 먹기 때문에 채가 내려가 버려. 소금이 약이에요. 옛날 소금이 약이지 무슨 뭐 약이 쓰는 거예요? 소금 그냥 채이면 소금 한 술 딱 먹고 딱 물 먹으면 쑥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소금이 최고 인류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금은 작은 황금으로 불릴 만큼 쓰임새가 많았던 거죠. 아내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 있게 내놓는 매실 음식이 있답니다. 나들이 갈 때도 꼭
챙겨갈 정도라는데요. 매실 장아찌로 만든다는군요. 이거는 지금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한 3년 된, 올해까지 하면 3년 된 거네요. 요즘엔 그리 달게 먹지 않으니 단맛을 살짝 빼주고요. 잘게 썬 매실 장아찌에 홍고치며 당근이며 쪽파며 입에 맞는 채소들을 종종 썰어 넣고 참기름과 마늘을 넣고 무치면 완성되는 단순한 요리입니다. 하지만 맛은 단순하지 않고 여러 겹의 즐거움을 주더군요. 맛있다. 여기는 뭐 국수를 비벼 먹든 밥을 먹든 누른밥을 먹든 다 어울리는 네. 새콤달콤 아삭해서 자꾸 손이 가는 매실 장아찌 무침입니다. 다시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매실 장아찌에 햄에 어묵까지 들어갔다는데요. 이건 무슨 요리일까요? 매실 주먹밥을 빚고 있었는데요. 이 매실 주먹밥은 식구들이 먹는 게 아니라 임자가 따로 있었더군요. 다 만든 주먹밥을 정성스럽게 도시락에 담더니 글쎄 저한테 주지 뭡니까? 네. 이거 놔주는 거니? 네, 그래. 가시면서 드세요. 제가 아이고 만들었어요. 이런 그래. 뭐 터면 좋냐? 이 여름에 땀이 쑥 들어가는구나 그냥 내가. 네, 응? 그래.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화이팅. 화이팅! 안녕히 가세요. 네. 매실만큼 기운나는 보약, 정성을 받아 안고 왔습니다. 옛날에 6.25 때 점심 먹고 많이 만져보셨죠? 밥과 소금만 있으면 만들기 쉽고 가지고 다니기 편해 군인들뿐 아니라 피난민들에게도 주먹밥은 필수 식량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신문지 같은 종이에 싸서 지게에 싣고 산을 올랐다는데요. 한 끼에 주먹밥 하나. 여름엔 쉰내가 나기도 하고 겨울엔 얼어붙기가 일쑤였다죠. 맛있어. 맛있어. 또 이제 밥이 얼었다고 해서 불을 피워놓고 이거 넣게 먹지도 못해. 불 피우면 연기가 나잖아. 연기가 나니까 저기서 박격포를 먹는 거야. 연기 나니까 여럿이 있다 해가지고 박격포를 먹으니까 연기도 못 피우니까 불도 못 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른밥 한 덩어리 붙들고 있을 때 해가 나면은 할아버지 온 것보다 더 반갑고 서걱거리는 언 주먹밥 한 덩이에 힘을 내고 소금국에 불행이죽도 감사하며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아내 김진아 씨가 솜씨를 발휘합니다.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보석 같은데? 이거 표고버섯이고요. 이거 먹버섯인데요. 남편이 산에서 따갖고 온 거라서 이걸로 소고기 넣고 볶아가지고 주먹밥 만들었어요. 어우, 영양이 가득하네요. 그쵸, 사랑도 가득하고. 까치버섯이라고 불리는 이 버섯은 양식이 되지 않는 자연산 버섯이라죠. 이거 먹버섯은 어디에 좋은 건지 아세요? 몸에? 정답입니다. 잠시 도시로 나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병을 얻어 다시 산으로 돌아온 남편. 그래서 특히 먹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는데요. 뭐 하루에 10시간씩 돌 때 있어요. 예. 위험하니까요. 네. 반대를 많이 했죠. 근데 산에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산에 가면 마음도 편하고 공기도 좋고. 산일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인 터라 남편을 위해 소고기부터 넉넉히 볶습니다. 뭔가요? 이거 호박이요. 집에서 달린 호박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직접 따온 표고버섯과 먹버섯을 마지막에 넣고 볶아서 풍미를 높이는데요.
약초 농부 덕에 만들 수 있는 아주 고급 주먹밥입니다. 이제 사랑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주먹밥을 완성합니다. 조심히 갔다 오고 안전하게 갔다 오고 목청은 꼭 따와. 그래. 알았어,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네, 성공할게요. 네. 파이팅. 군산에서 전국 생산량의 85% 이상을 생산한다는 우뢰. 이곳 사람들은 오랜 세월 우뢰로 장아찌를 만들어 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걸 이 넓은 땅으로 다 이걸 심은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인지 호박인지 참외인지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장아찌를 담으면 물론 먹겠지만 날로도 먹어요? 예, 날로도 먹어요. 이거 좀 잘라보시죠. 날 기운이 그러니까. 이게 자르면 이제 여름에 이렇게 고추장 찍어서 먹으면요. 오이 맛 나요. 오이하고 참이하고 중간 맛 나요. 그냥 오이하고 참이 맛. 수분이 많은 우뢰는 금방 무르기 때문에 바로 장아찌를 담가야 한다는군요. 맛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무슨 맛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네요. 수학철 이곳 사람들은 여름 김장을 준비합니다. 바로 우뢰 장아찌 담기죠. 우선 씨를 제거한 우뢰 속을 천일염으로 채워줍니다. 소금이 적당히 쳐지지 않으면 이게 물을 수가 있어요. 장아찌 발효되면서. 물러진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녹아버리죠. 그 미생 주밥 속에서. 물렁물렁, 물컹물컹. 예를 들어서 계란 프라이처럼 물컹물컹해져요. 이게 하루 한나절 정도 담았거든요. 한 32~3시간. 물이 엄청나네요? 예, 이게 원래 한 10kg 넣으면 한 4kg 정도 나와요. 우뢰가. 잘 절여진 우뢰는 하루 꼬박 수분을 빼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제 우뢰를 발효시킬 주인공 술찌개미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설탕하고 밀가루가 어디 같은데? 이거 먹을 수 있는데요? 예, 먹어도 돼요. 예. 맛있어요. 옛날에는 죽도 끓여 먹었어요, 이걸로. 이걸로요? 예. 개떡같이 그냥 쪄서 끓여서 먹었어요. 옛날에 양식 없을 때, 양식 없을 때는 종종 끓여서 막 먹었어요. 홍죽 저거 비지 끓이듯이 끓여서. 이맘때가 되면 집집마다 장아찌를 담그느라 마을엔 온통 술찌개미 냄새가 진동을 했다죠. 이제 엿도요. 양정기 씨는 어린 시절 그 냄새가 무척이나 싫었답니다. 배려도 큰 소리 없잖아. 이게 많이 담을 때는. 발효 음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간 노래끼리 한 것도 술찌개미예요? 예, 술찌개미. 1년 정도 발효되면 이것이 이렇게 변해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더 오래된 것도 있어요? 예. 이건 저희가 그냥 교환 손님들 오실 때 대접하는 한 5년 정도 된 거예요. 굉장히 진하네. 예, 5년 된 건데. 5년? 예, 5년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손님들 오실 때 드시는데 이게 색깔이 바뀌어요. 이게 처음에 1년, 이게 5년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뢰 장아찌는 색이 진할수록 오래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숙성 기간에 따라 맛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된 장아찌가 짠맛이 덜하더군요.
술 냄새와 단맛과 또 우레가 가지고 있는 그 맛, 감칠맛 이렇게 볼까?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장아찌는 추억입니다. 그때는 밥 먹을 때 누가 뺏어 먹을까요? 얼굴이나 치다보고 먹가니 혼자들 먹지. 어떻게 먹었는데? 다 옆에다 놓고 이렇게 앉아서 책상 앉아서 그냥 이렇게 떠먹었지. 이렇게 하나만 달라고 이렇게 엄마 그냥 안 줘. 안 주면 얼마나 그것이 먹고 싶어서 혓바닥을 내려놓는데 그런 세상을 살았다고 손으로 이렇게 드려. 우레 장아찌를 싸우는 친구의 도시락이 어찌나 부러웠던지요. 그래서 그냥 주먹밥 꾹넣고 그냥 김에다 꼭 싸갖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저요. 소녀가 성장해 우레 농사를 짓고 장아찌를 수없이 만들었지만 우레 장아찌 맛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답니다. 옛날에 그냥 많이 먹던 시절을 그 생각으로 나는 그때만 하는 거요. 아이고 밥 잘 됐다. 된장에 박은 큼직한 우레와 무장아찌를 꺼냅니다. 장아찌, 강된장, 고추장, 보리밥은 늘 짭짤한 반찬들과 잘 어울리죠. 고소한 참기름을 충분히 넣어 무칩니다. 고신내가 솔솔 난다. 아무리 젓가락으로 해도 손으로 주무는 게 제일 맛있어. 호박잎에 싸 주먹밥을 하네요. 예전 사냥꾼들에게 싸주던 음식이었다는군요. 그게 한 입에 따들. 바쁠 때는 밭에 나가 먹기도 좋았다죠. 보리밥 메고 와갖고 이제 또 밥 해갖고 또 먹고 또 가서 보리밥 메고 그래 또 일 싸갖고 이 맛이지 뭐. 이 맛이지. 이거 보니까 참 눈물 날라 그냥 진짜. 쌀밥 한술 먹는 게 소원이었던 한스러운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끓라 곤드레 가져왔다. 곤드레 가져와요. 보세요. 곤드레는 해발 700m 이상의 높은 산에서 자라는 나물. 힘이 딸린다니까. 지금. 물에 푹 잠기게 눌러주며 골고루 데쳐야 색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이거 왜 작은 아줌마가 힘이 더 세지? 원래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거 모르고. 마을 사람들에겐 배고픔을 달래준 음식이었답니다. 쌀이 귀하니까 이런 걸로 이제 때웠죠. 못했죠. 반찬도 되고 이거 이제 끼니도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해 먹어. 겨우내 먹던 감자와 옥수수도 귀해지는 춘궁기. 어머니들은 험준한 산에 올라가 곤드레 나무를 뜯어 밥상에 올렸습니다. 먹다 진짜. 아유 잘 삶았네. 전수야 전수 나무 쌀이 잎이 다 빠지게. 지금 무리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 곤드레 나물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곡식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구황식물 역할을 톡톡히 해줬죠. 참기름 넣어도 돼요. 아니야 들기름이 더 맛있어. 들기름이 좀 더 맛있어. 향이 있지. 곤드레 나물을 밥 위에 얹어 짓는 곤드레 나물밥. 옛날에는 나물이 쌀보다 매로 많고 그냥 쌀은 찾아볼래도 없이 쌀알게 찾아보려면 이렇게 뒤적거려야 된다. 못 찾았다고. 수저로 뒤적해야지 이제 쌀 나트려. 그만큼
쌀한톨이 귀했던 곳이었죠. 아우 밥 잘 됐다. 아우 밥이 맛있게 됐네. 잘 됐어요. 예전엔 살기 위해 먹던 곤드레 나물밥이 이젠 건강식이 되었답니다. 덕분에 곤드레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돈이 되는 나물인데요. 좀 맛있을 것 같아. 곤드레가 많이 들어가지고 밥이 맛있겠어. 음식만 봐도 일을 잘할 것 같지 않아? 그렇지. 배부를 것 같지. 주먹밥으로 만들면 일터에 가지고 가는 새참이 된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잘 이쁘게 안 된다. 나는 이쁘게 만들어라니까. 산에 가면은 산에 가면 이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단단히 하라 소리. 손에 들다 보면은 헛떨어져 입에 안 들어가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나는 공주로 커가지고 손에 힘이 없어. 아이고 공주 같은 소리 안 해. 손에 힘이. 이래저래 쓸모가 다양한 곤드레 나물밥. 지금 이게 3인분이면 옛날에는 이만큼이 1인분이야. 배가 안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 나물이면 배부르겠어요. 먹는 순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허기를 채우니까. 특히 이곳 사람들에게 곤드레는 고생한 부모님들을 지켜준 고마운 나물이죠. 이들의 일터는 해발고도 1200m에 있는 산등성이. 이렇게 높이 올라와야 하니 새참으로 도시락을 챙기는 게 필수적이었죠. 여기 음발에 놔주세요. 네. 요즘은 고냉지 산나물을 채취하는 시기. 어수리 나물이. 옛날에 임금님 밥상에 올라갔다 해서 수라상에 올라갔다 해서 어수리예요. 어수리 나물은 영월에 유배왔던 단종이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큰 높은 산에서 자라 그 맛과 향이 진하답니다. 지금은 개간한 산비탈 밭에서 재배하고 있죠. 돈 한 푼 더 한다고 가서 어느 줄도 모르고 뜯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 고랭지 나물은 주요 수입원 중 하나. 여기 꼭꼭 눌렸어 여기야. 꼭 눌렸어. 나는 헛부성해. 예? 나 헛부성해요. 요요. 어머니가 꽉 채워놓네. 이게 모두가 나물밭이라 한 발자국도 허투루 밟으면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와서? 여기 산이 높아야 나물이 그가지요. 여기 낮은 데는 이게 빨리 새고 맛이 덜해요. 아, 높을수록. 이게 해발이 높을수록 해발이 높을수록 향이 더 나고 향도 더 나물이 나고. 더 맛있어요. 하나 씹어보게. 임금님 잡순 걸 내가 지금 먹는 거야. 임금님이 어떻게 잡혔을까? 맛이 어떠세요? 야, 오늘 이거 기운깨나 쓰게 생겼네 내가. 새참 드시고 하세요. 드시고 하세요. 경사가 심한 비탈밭에서 힘들게 나무를 뜯다가 맞이한 새참 시간입니다. 자, 이리 오세요. 요거는 노체를 이야, 이거는 이게 새참을 안 먹으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 먹고 살라 하는 건데 이거 먹어야지 힘이 나지요. 드셔보세요. 네. 오늘의 주먹밥이 요거래요. 네, 그거. 거기다 어수리를 또 섞으면 더 맛있겠네 이렇게 섞으면. 예예예. 이런 음식 조합은 저도 처음입니다. 숨어 있는 고소함이 입안에서 이렇게 배 나와. 향긋한 냄새 나죠. 예. 산에는 장만 가두면 돼요. 산에 널린 게 나물이고
산은 다 널린 게 반찬이에요. 산을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맛보는 특별한 새참이지요. 여보, 매실 나와.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이제 색 잘 들었지? 향이 너무 좋아요. 따온 매실들을 깨끗이 씻는 중인데요. 네, 부인 영아 씨는 그냥 보고만 있네요. 저는 프로니까 잘하고 있나. 연습생. 성실히 잘하고 있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탐스런 매실들을 뭐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매실 식초 만들려고요. 아, 식초요? 매실초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이 참 궁금했는데요. 예, 일단 담는 과정은 끝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안 넣고 이대로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당도가 높은 완숙 매실을 그대로 1년 동안 발효를 시키면 매실초가 완성됩니다. 이미 실패할 셈 치고 그래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용기에 한번 재놔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자 뿌리고 한 1년 있다가 다음 해에 매실 딸 때쯤 돼가지고 열어봤더니 아주 주홍빛 그 투명한 액체가 선홍빛 액체가 다 이렇게 우러나와 있더라고요. 일반 식초보다 산도는 낮지만 그만큼 부드러운 신맛을 가진 것이 매실초입니다. 매실 농사를 지으니 요리조리 매실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늘 궁리한답니다. 살짝 소금에 절였다 설탕에 재어 장아찌도 만들었습니다. 이걸 다시 말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 음식할 때, 요리할 때, 뭐 볶음에도 넣고 또 샐러드에도 넣고. 매실로 장아찌를 만들면 보통 무쳐서 반찬으로 많이 먹는데요. 이렇게 말리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새콤달콤한 데다 쫄깃하니 씹는 맛도 좋아서 그냥 간식처럼 먹어도 제격이라는군요. 예, 오늘은 주먹밥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새콤한 매실 장아찌에 칼큼한 마늘 장아찌도 넣어줍니다. 이제 식구들이 산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그 이제 밥 때가 되면 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 속으로 슬 반찬 없을 텐데 걱정이 한편 되지만은 뭐 좀 도마질하는 소리 들리고 좀 있으면 막 한상 차려 나와요. 그래 신기한 거요. 개간을 위해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던 시절 아내의 도마질 소리는 막막한 마음이 기댈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식초를 넣으면 상큼하고 그리고 보관도 오래되고 그래요. 식초 한 방울이 밥이 쉬는 걸 막아주듯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인생의 소나기를 막아주는 우산이 되어주었죠. 참 고마운 일입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만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들은 부랴부랴 주먹밥을 쌌을 테죠. 거리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뭐라도 그냥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감자도 있네. 예, 그 당시 이제 그래도 흔히 주변에 있는 게 감자일 것 같아서 제가 그 보리밥에 감자 섞어서 또 반찬은 없으니까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예 집에서 주먹밥 도시락을 싸서 나온 분들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해보자기가 그렇게 많았나? 그때는 그 모든 이제 옷이 한복이었고
그다음에 머리수건, 허리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삼배를 많이 쓰셔서. 그렇지, 이 배낭식으로 이렇게 했던 거. 예, 그게 주변에- 먹거리 집어넣었던 거거든. 그러니까요. 네. 먼 길 떠날 때도 이제 그거 그런 데다 지금 가지. 넣어갖고 갔죠.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이제 얼른 그 구하기 쉬운 그런 삼배에다가 싸서. 그냥 그릇도 주셨던 것 없지. 같아요. 예. 수저도 없지.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먹밥이 안성맞춤이지. 예, 요즘은 김에다 싸주지만 그때는 아마 삼배에 쌌던. 우물물 길어 올리듯 뜰채로 퍼 올리기만 하면 배 안은 어느새 숭어로 가득 차죠. 배고팠던 시절 고른 배 채워주던 고마운 녀석들입니다. 이 숭어는 진짜 이 자연산입니다. 키한 것만치 사료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는 양식을 안 하고 여기는 진짜 서민 음식이에요. 이 숭어는. 봄보리 필 때 제일 맛있어 보리숭어라는 별명도 붙었죠. 갓 잡은 숭어는 회로 많이 먹는답니다. 탱글탱글 살오른 봄숭어는 반가운 손님이죠. 거기에 봄에 제일 맛있다는 갑오징어까지 보태지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이때는 녀석들이 어부의 허기를 채웁니다. 요즘에 TV 보니까 참 예쁘게 해가지고 먹는 것을 좋아하더만. 예나 지금이나 바다라는 전쟁터에서 봄을 혀끝으로 전해주는 고마운 존재, 숭어입니다. 집에서 챙겨온 참기름 냄새 고소하게 풍기는 주먹밥입니다. 부엌이 마련되지 않은 작은 어선이라 숭어와 갑오징어를 제외한 모든 식재료는 집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초고추장에 찍어 한 입 베어 초밥 먹듯 먹으면 이때만큼은 피로가 훅 가신답니다. 물론 그냥 먹어도 마찬가지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늘 수고 많이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인천광역시의 외진 골목에서 시작할까 합니다. 누구세요? 봉사자들이에요. 우리 자원봉사자. 봉사자분들? 네. 봉사자분들 그럼 출근하신 거네요? 매주 금, 토, 일 어김없이 문을 여는 이곳은 온전히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로 운영되는 무료 밥집입니다. 오늘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 번 오시면 어서 오세요. 따라해 보세요. 한 번 오시면 어서 오세요. 두 번 오셔도 고맙습니다. 세 번 오시면 또 오세요. 네 번 오시면 또 오세요. 아니야. 내일 또 오세요. 잘 부탁합니다. 네.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제물포 밥집의 주인장은 한용걸 성공의 신부. 밥 잘 됐어. 300인분의 밥을 지어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데요. 메뉴는 한 가지. 멸치 들어갑니다. 난리통에 늘 등장해 든든한 한 끼가 돼주는 네, 주먹밥입니다. 이게 색소 같은 게 안 들어가서 조금 색깔이 이런데 몸에는 더 좋은 겁니다. 일반 단무지보다. 다음 김가루. 김가루 넣습니다. 김 바뀌었네? 밥 한 덩어리라도 맛과 영양을 고려해 멸치, 김, 단무지를 황금 비율로 넣어 버무리는데요.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고안된 메뉴랍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 허기지고 등이 시린 이웃들을 챙기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줄었다는데요. 이곳은 예외라고 하네요. 우리 딸한테 배운 거라 딸이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빠르구나 싶어가지고. 딸도 같이 이렇게 봉사를 다녀요? 제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남을 생각하고 살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오려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마음만으로도 배가 든든해질 멸치 주먹밥이 완성됐네요. 주먹밥에 빠지면 서운한 또 한 가지 메뉴. 된장입니다. 주먹밥에 그냥 드시면 좀 그렇잖아요. 목매시잖아. 그럼 이 국물에다가 따끈따끈한 국물에다가 좀 잡수시라고 그냥 조금씩 담아 드려요. 쉽게 만들려 하면 한없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된장국. 하지만 정성을 선물하고 싶어 집된장으로 제대로 끓입니다. 힘들어도 뭐 우리가 이거 해서 저 어르신들이 한 끼라도 진짜 잡숫고 집에서 굶지 않고 잡숫는다는 것만 해도 반갑잖아요. 온기를 전하는 전령사 된장국 완성. 식당 밖에도 국물을 끓이는 조리기가 준비되어 있네요. 어묵 끓이고. 어묵. 네, 어묵 끓이고. 그 디폴이라고 하는 그 왕멸치, 그다음에 중간 멸치하고 다시마, 그다음에 파뿌리, 양파, 파도 들어가고 이렇게 국물을 만들어요. 주먹밥 말고도 내일 아침 300인분의 어묵탕을 준비하는데 이건 역시 등실인 손님을 위한 작은 배려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죠. 한신부님, 예. 한신부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아이고, 오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거 오뎅을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예, 여기 저 어르신들이 밥 드시러 오시는 곳인데, 분들이. 예, 근데 일찌감치 오시는 분들 계세요. 아하. 시작은 11시부터인데 9시부터 기다리세요. 그래서 아이고. 그분들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거 국물도 드시고 떠잡수고 기다리시라고. 추운데. 예. 아이고, 고마우셔라. 몸이 조금 녹을 것 같아서 그래 추워서. 말이야. 그 간식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했던 이웃을 향한 마음 씀씀이가 뜨끈한 국물이 됐습니다. 이게 제 지금 듣다 보니까 쌀인데 좀 쌀값이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는데 어떤 양반이 이거 500kg를 줬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한 이제 6개월 지났는데 1000kg가 남아 있어요. 6개월 동안 다 쓰고도 지금 1000kg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재물포뿐만이 아니게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구워로. 그런데 제물포 밥집 앞에는 쌀앙아니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쌀을 갖다 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쌀 속에서 퍼가세요. 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전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한 분이라도 필요한 분이 가져가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이고 참. 조선시대에 어느 명문가 집 대문 앞에 이렇게 쌀을 놔뒀다는 그 나무쌀통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이제 붓구치로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타인능해라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능히 쌀떡을 열 수 있다 하는 뜻이겠죠.
누구에게나 열린 쌀도 이웃을 위해서 네 마음의 빗장을 열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항아리 속 맑은 쌀이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